오늘은 진부에 관한 것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부. 그러니까 현무경에는 양부, 음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양부는 이제 오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오, 신, 술, 자인진 이렇게 이 6개가 이제 양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양이잖아요, 이게. 근데 음부는 요거 빼고 미삼여 축해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가 양부는 5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해당하는 진부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부의 마지막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양부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부의 내용을 보면은 맹설 서자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요. 서자는 원천집지약이니 유기서하고 배천집지약 즉 수, 원물이라도 기물이 난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맹서라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서자, 맹서라는 건 원천집지약이라 유기서하고 원천지의 약속이라야 그 맹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천지지약 즉 천지의 약속을 갖다가 배신한 즉 배반한 즉 수, 이 숫자는 비록이거든요. 비록 숫자, 비록 원물이라고 해도 기물이 난상이라. 원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으뜸원자 이제 물질문자 이렇게 썼는데 원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과하잖아요. 사과하면은 그 원물은 뭐냐면 사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배하면은 배나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을 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록 원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부의 핵심이 뭐냐면 맹서라는 거, 즉 약속이라는 거.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맹서나 약속이라는 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천지지약 천재의 약속인데 그것도 이제 으뜸원자 원래 천재의 약속이 뭐냐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어긴 즉 배신한 즉 그 원물이라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이제 그걸 일러주는 그게 이제 진부입니다. 그리고 현무경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요 뜻을 갖다가 지금 요 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순서를 가질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 뭐냐면 이거요. 맹서는 원천지의 약속이라 맹산이 있으니 천지의 약속을 배신한 즉 비록 원물이라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 좀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천지의 약속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 원천지 그러면은 부천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요. 이렇게 요 산 있잖아요. 요게 위에 있고 요게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상하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이에요. 이렇게 요 위를 갖다가 원천지라 그래요. 요 밑을 갖다가 후천지라 그래요. 나중에 생긴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원천지는 양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음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선천이고, 쉽게 말하면 여기 상부는 선천이고, 요 하부 밑에는 부천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천지건 음의 천지건 간에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주도하는 천지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숨을
5개를 위주로 가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4개. 여기에 14개 점이 있어요. 이게 좀 14개예요. 이게 자축인면서 12지지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일자가 있으면서 여기 맞닿는 요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북이기 때문에 이게 진이라 그래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여기가 진이지. 내가 착각을 했구나. 요게 진부기 때문에 진부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오, 여기는 묘, 요, 요렇게 얘기했는데 묘 다음에 진,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 진사지간이 제일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삼량이다 그러잖아요. 삼량을 말한 게 요거에 지금 이렇게 점 3개를 하나, 둘, 3개를 찍어 놓은 게 이게 삼량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이, 진의 위치가 요 자리에, 요 자리고 거기에 삼량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신부터 시작해요. 심, 유, 술, 해, 자, 축, 인묘, 진. 여기 진이에요. 4, 5, 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지지, 지지가 여기서 다 끝나면서 요게 또 기준, 구분점이 되죠. 그럼 이제 2개가 이제 밖으로 밀려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전부 다 합해서 12개 하고 요 2개가 그럼 14개예요, 점이. 14개는 뭐냐면은 이걸 인체로 치자면은 12개는 12경락이나 마찬가지고 요 2개는 인맥하고 동맥하고 합한 걸로 보면 돼요. 양을 통솔하는 건 동맥이라 하죠. 동맥은 등 쪽으로 흐르잖아요. 등뼈 양편으로 동맥이 쫙 흘러요. 이렇게. 인맥은 반대로 가슴을 위에서 밑으로 쫙 흘러내리는 게 인맥이라 그래요. 인맥은 인체의 음기를 갖다 관장하고 동맥은 인체의 양기를 관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12경락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인 인맥하고 동맥하고 해서 14경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14개.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까지 11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14개 아까 그대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어요. 점하고 이렇게 작게 점 잡혀서 11개가 있어요. 아까 14개하고 이게 14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11개하고 합하면 2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25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5는 뭐냐면은 숫자에는 홀수하고 짝수 2가지가 있잖아요. 홀수는 뭐냐면은 1357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25가 돼요. 13579. 1하고 9하고 합하면 10이고 3하고 7하고 합하면 10. 그 다음에 5니까 25가 나와요. 짝수는 2, 4, 6, 8, 10. 요거 합하면 10이죠, 이렇게. 요것도 10이고 2, 4, 6, 8, 10. 아니. 그게 아니구나. 2하고 8하고 합하면 10이고 4하고 6하고 합하면 10이고 그러니까 20에다가 10을 합하니까 30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짝수의 합은 30이 되는 거고
홀수해보면 25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5가 5개란 얘기라. 중심수가 5거든요. 이게 5가 5개니까 25고 짝수의 중심은 6이거든요. 6이 5개니까 30이고 그래서 합하면은 25 더하기 30해서 55인데 이걸 대정수로 하잖아요. 이래서 10까지 합하면 대정수가 나오는데 대정이란 말은 천지가 크게 정해놓은 숫자다. 그래서 대정이란 말이 붙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천에서는 홀수가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25개의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후천에서는 뭐냐면 30이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을인데 을을 기준으로 해갖고 바깥에 있는 거 치지 말고 안에 있는 것만 쳐보세요. 안에 있는 거. 그럼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게 6개예요. 그리고 요걸 합하면은 7, 6, 13, 18, 24죠. 요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까지 6개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 더하기 6 하니까 30이 나와요. 요거는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예외를 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는 전부 다 25개 점이 있고 밑에는 30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홀수, 즉 양이 주관하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뭐냐면 음이 주관하는 후천을 가리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일러줬어요. 그러면 이제 서자는 그 맹서라고 하는 것은 원천지 지약이라의 유기사하고 그 원천지 지약은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은 양이 25로다가 그 주관하는 게 그게 원래 약속이었어요. 근데 양이 다음은 음이 오는 거죠. 그 음한테 또 넘겨줘야 돼요. 그것이 전 시간에 공부한 인부. 인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인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양이 닿으면은 동월애자, 정월애자 그 얘기가 났잖아요. 동월애자는 정월애에 넘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월 그 예절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동어래 그 동어래는 뭐냐면 동은 양이니까 양에서 말하는 그 그건 25를 말한 거거든요. 그거는 부천에 있는 정어래 고유할 정자 그 음의 중심에 있는 얘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게 30을 말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리하다. 인부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부에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글로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지금은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게 맹살서자라고 하는데 조금 서자는 원천지 지약이니 했습니다. 맹살서자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보면 요게 요거예요. 요거. 꺾을절이라 해요. 밑에는 말씀 언이고 그 꺾을절하고 말씀 언어로 이루어진 게 맹산다는 그 의미가 되는데 그 꺾을절 보면 이게 순수변이잖아요. 이게 제방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도끼 근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도끼를 쥐고서 꺾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으로 도끼를 쥔 걸 꺾을절이라고 한 게 손으로
도끼를 갖다 휘둘러서 나무를 꺾는다.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왜 이런 글자가 나왔냐면 옛날에 장군이 전장터에 나가면서 손에 도끼를 쥐고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도끼를 전부 다 꺾어버리겠다. 적을 꺾어버리고 돌아오겠다. 그때 이제 도끼를 휘두르면서 이제 말로 이제 맹세를 하니까 여기 말씀 원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으로 맹세한다는 데에서 맹세할 서자가 나왔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진부에 서자는 원천 이야기니 이제 거기다가 인용을 한 그 까닭은 뭐냐면은 서라는 게 맹서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끼는 뭐냐면은 뭐 잘 알다시피 나무를 베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 나무가 뭐냐면은 말씀의 나무를 말한 거예요. 그 천부경에 나오는 일석삼극할 때 석자가 이렇게 써요. 나무목에다가 도끼 근자라 이게. 나무를 도끼로 벤다 해서 벨석자잖아요. 이게 지금. 꺾을 석자, 벨석자. 근데 지금 여기 맹사 때 꺾을 자자는 나무목 대신에 이제 제방변 손수를 이제 붙이니까 도끼를 손으로 잡았던데 그 얘기죠. 근데 근본은 나무입니다. 일석삼극.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과 양 또는 삼극이 더해서 그 헬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무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왜 동방에 배치를 하고 삼팔목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게 3이나 8, 3은 뭐냐면은 1이 하나, 둘, 셋 해서 1은 근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갈라지는 걸 말하는데 3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서 갈르면은 세 개로 나눠진다 한 것이 일석삼극이라고 했거든요. 그 3이 이 3이고 근데 하늘에도 음량이 있고 땅에도 음량이 있고 사람도 음량이 있는데 이걸 곱하면은 2는 4, 4는 8. 세 번 나무를 베면은 이제 사과를 가르면은 8개 조각이 나온다 해서 요건 갈라진 조각이고 요거는 갈린 거고 요게 주체가 되는 거고 요게 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에다 38을 갖다 배치한 것은 뭐냐면은 눈에 드러난 거. 일은 가르는 건데 아직 세 번으로 다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시작인데 온전하게 다 드러난 게 아니고 온전하게 다 드러난 건 3이죠. 그 다음에 음량도 조각도 두 조각으로 시작하지만 다 벌어지면 8조각이에요. 그래서 3과 8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면도 다 갈라져서 보이는 거고 외면, 표면도 다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목이라고 하는 거는 다 벌어진 모양이에요. 그걸 동방에다 배치한 것은 동방은 모든 게 다 밝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상징적인 숫자인 3과 8을 38목이라고 해서 동방에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가 전부 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 진부 속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수, 그 양인데 홀수가 합하면 25고 그다음에 음수도 합하면 30에게 그래서 이 전부 다 합한 55를 갖다가 전부 다 드러난 거예요. 진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사지간이 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량 제일 밝은 곳이거든요. 그 밝은 곳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약속은 맹서는 이렇고 그 후천의 맹서, 후천의 약속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원물이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이 원물, 이 육두문자, 물질문자, 이 원물이 그 정체가 뭐냐면은 홀수 25, 짝수 35 합한 55가 원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5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55가 어떤 약속이냐면은 쉽잖아요. 5 곱하기 11이라 이게. 11은 11, 일월상자 길도자. 도를 이루는 게 11의 상징이라, 11로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방으로, 오방에 있는 오행이 전부 다 도를 이룬 게 55가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55라는 숫자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55는 5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54라고 하는 거는 땅의 상징인 6하고 하늘의 상징인 9하고 서로 곱해지면 54가 되게. 땅과 하늘이 최대한 부풀어난 숫자가 54예요. 거기다가 근본수, 불변하는 근본수를 합한 게 55가 되는 거죠. 또 53 더하기 2, 52 더하기 3 이런 거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하면은 쉬운 5가지의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55에. 숫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숫자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수에 막힘이 없어요. 그 수에 막힘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 여러모로 막힘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데 숫자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을 숫자고 대입시켜요. 그럼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자유자재로 이제 수리에 능통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내 몸이나 온갖 사물에서 그 막힘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이 숫자를 갖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 가능성을 점점 더 나는 점점 더 밝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좌도 하는 거고 여러분과 같이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맹소라는 서자는 그렇게 돼 있고 천지의 역속은 뭘 가르칠까? 이제 그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25, 그 다음에 9천은 30 이걸 말한 거예요. 합해서 55가 되는 게 원래 천지 약속이었어요. 음하고 양하고 합하는 게 음하고 양하고 합하는 게 합하는 것도 이렇게 하죠. 양 합하면은 10이라고 하는데 10개 숫자를 말한 거고 10개 숫자 합하면 55가 되더라. 이게 원천지의 약속이에요. 그걸 이뤄야 되는데 양이 양의 기능을 못하고 음이 음의 몫을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형상은 이게 진부라 그랬잖아요. 진부는 용이잖아요. 자취인의 진서음이 할 때 용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어른들은 요 진부의 형상을 용의 형태로 봤어요. 용.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입, 요거는 밑에 이렇게 본 거예요. 위에 입과 밑에 입 사이에 점이 하나 들어갔는데 요걸 여의주라고 한 거예요.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게 여의주거든요. 예. 요거는 음양풍계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아까 12개는 12지지를 말한 거고 2개를 합하면은 14경맥을 말했다. 그렇게 본 거고